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학년 과정의 1차 방정식에서는 미지수와 차수가 모두 1인 방정식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과정의 연립방정식에서는 1차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차수가 1인 방정식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갈 때 차수를 올리지 않고 미지수의 개수만 하나 더 늘렸지요. 하지만 3학년 과정의 2차 방정식에서는 미지수가 한 개로 그대로인 대신에 차수를 하나 더 늘리게 됩니다. 앞에서 배운 다항식의 전개와 인수분해에 대한 지식들을 이용하면 차수가 하나 늘어나도 풀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학년 1차 방정식 단원에서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기억한다면 이후에 전개될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서는 먼저 2차 방정식을 정의하고 해 또는 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이 무엇인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은 등식의 성질에 따라 등식을 정리하여 우변을 0으로 만들었을 때 x에 대한 2차식이 0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방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형태로 씁니다. 여기서 a, b, c는 상수이고 a가 0이면 안됩니다. 편의상 우리는 이제부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그냥 2차 방정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차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해 또는 근이라고 합니다. 만약 x는 m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근이라면 x는 m을 이 식에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am제곱 더하기 bm 더하기 c는 0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지수 x의 값을 모두 구하는 것을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풀이 방법을 알아야겠죠. 우선 2학년 과정의 연립방정식에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풀 수 없습니다.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2차 방정식은 차수가 2이므로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한 인간의 뇌로는 2차 방정식 자체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를 구할까요? 열심히 노가다를 띄어서 대입해보고 가능한 x의 값들을 모두 찾을까요? 해가 몇 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간 해를 다 찾았다는 확신이 들기도 전에 늙어서 죽을 것입니다. 연립방정식 때와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한 해결책은 바로 2개짜리를 1개짜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차수가 2이므로 차수를 1개로 줄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차수를 줄일 수 있을까요? 힌트는 앞에서 배운 제곱근과 곱셈 공식 및 인수분해에 있습니다. 어떤 두 수 또는 식 a와 b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a, b가 0인 경우에 우리는 a가 0 또는 b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한 방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은 차수가 2이므로 만약에 어떤 두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러한 형태의 인수분해를 공식화 및 도식화하여 배웠었죠. 그 형태의 인수분해를 배운 이유는 바로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풀이로 돌아가서 이 2차식을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여 a, b는 0의 형태로 만들면 a가 0 또는 b가 0일 텐데요. 이렇게 되면 a와 b가 모두 1차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 풀어서 근을 구하면 됩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a의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x 빼기 알파가 0이고 x 빼기 베타가 0이므로 x는 알파이거나 베타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또는 대신에 간단하게 쉼표를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의 근을 유도해냈으니 방정식의 근이 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 방정식은 근을 2개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알파와 베타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파와 베타가 같다면 위에 인수분해된 형태의 2차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에서 첫 번째로 배운 완전제곱식입니다. 이 대목에서 바로 위에서 언급한 제곱근이 등장합니다. 위에 2차 방정식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므로 양변에 a를 나누고 제곱근을 취해보겠습니다. 제곱근의 정의 기억하시죠? 제곱근의 정의에 따라서 x-알파가 0이 되어서 x가 알파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네요. 그런데 사실은 이 경우에도 근이 2개입니다.
이건 또 뭔 개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된 식을 잘 보시면 여기 있는 괄호가 2개 곱해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위에 인수분해된 형태로 써보면 x는 알파 또는 x는 알파 이렇게 2개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써주게 되는데 이렇게 중복되어 하나만 써준 근을 중근이라고 합니다. 중근에서 중은 중복되다 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중근을 가지려면 2차 방정식을 정리했을 때 우변은 깔끔하게 0이 되고 좌변이 완전제곱식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인수분해 영상에서 완전제곱식에 대해서 조금 깊이 다루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가령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4는 0 이런 식을 보겠습니다. 이런 방정식은 인수분해도 안되고 완전제곱식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우리는 제곱근의 정의를 활용을 하여 2차 방정식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차수를 줄이는 것이므로 제곱근을 이용하여 차수를 줄이기 위해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변에 5를 더하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는 5의 형태가 되고요. 좌변을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x 더하기 3의 제곱은 5의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바로 제곱근의 위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좌변은 어떤 수의 제곱이고 우변은 5이므로 제곱근의 정의에 따라서 x 더하기 3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변에 3을 빼게 되면 x가 빼기 3 더하기 빼기 루트 5라는 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둘 다 라는 뜻으로 풀어서 쓰면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 또는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이렇게 완전제곱식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부분은 이후에 2차 방정식의 활용 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므로 꼭 많이 연습하여 체화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를 이용하면 단계적으로 풀이 방법을 매뉴얼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교과서나 여러 교재에도 있으니 연습 삼아서 스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완전제곱식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과 인수분해를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식이 x 빼기 p의 제곱 빼기 q의 제곱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쓸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은 x 빼기 p의 제곱 빼기 q 제곱이 0 이렇게 되고 합차식을 이용하여 인수분해를 하면 x 빼기 p 더하기 q x 빼기 p 빼기 q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근 x는 p 더하기 q와 x는 p 빼기 q 이렇게 두 개를 얻을 수가 있죠. 이외에도 완전제곱식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온 방법 이외에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수학 실력이 빠르게 올라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최초로 차수가 2인 방정식과 그 풀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